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김일성 대학 초창기 서울대 월부 교수 다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 서울대학교가 있다면 북한에는 김일성 종합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김일성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북한에서 스카이 대학을 꼽으라면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업종합대학, 평양상업대학교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단연 최고의 대학은 김일성 종합대학입니다. 북한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으며 북한 내 김일성 대학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큰 대학이자 사실상 유일한 종합대학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있는 세 개의 주요 대학 중 하나인 김책 공업대학은 이공계의 중심이고 다른 하나인 고려성균관대학은 경공업 전문대학입니다. 즉 인문사회 이공계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종합대학은 김일성 대학뿐입니다. 현재 1만 2천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일제 식민통제에서 해방된 후 새로운 사회 건설에 들어선 북한에서 인재 육성은 가장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북한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민족 인테리가 아주 적었으며 주민 대다수가 문맹 상태였습니다. 해방 전 북한에는 대학이 한 곳도 없었고 몇 개의 전문학교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동시에 양성할 수 있는 종합대학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46년 7월 미 군정 남한 문교부는 경성대학과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법학 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등 8개 관공립 전문학교, 사립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 등 10개교 학교를 통합하여 대학원과 국외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거대한 종합대학을 설립한다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줄여서 국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 경성대학은 물론 전문학교 9개의 9개의 교수, 학생 모두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즉 국대안을 거세게 반발이 나왔습니다. 대학 구성원과 협의 없이 미 군정당국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통합이 결정된 것입니다. 10개 계를 하나로 합치는 만큼 교육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 국립대학 설치와 같은 중차대한 과업은 미 군정이 아니라 통일정부가 추진해야 할 문제라는 것도 수많은 반대 이유가 제시되었지만 가장 핵심적 반대 이유는 행정 관력만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인사와 재정 등 대학 운영의 최종적 결정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에 의한 대학 운영은 미국식 대학 제도에서는 일반적이지만은 교수회의가 학장, 학부장, 교수의 인사권과 대학 운영의 주요 결정권을 갖는 일본 제국대학의 교수자치대학 자치관장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입니다. 1947년 3월 12일자 민보라는 신문에 실린 시서만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즉 국대안 반대 동맹 휴학으로 교실들은 텅 비는 상태가 된 것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식 이사회 도입에 제국대학 출신 조선공산당 계열의 좌익 교수들이 특히 반발했습니다. 호호쿠 제국대학 물리학과 출신 경성대학 이공학부 교수 한인석은 일본과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학을 관료의 손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어선으로서 교수 자치권으로 인정된다는 논리로 국대안을 비판했습니다. 의혹과 불신 속에 국대안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제102호가 당시 공표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사회가 미군정 문교부 고위 관리들로 구성되었고 총장의 법학사 애시스턴트 A가 임명되었습니다. 직후에 북한에는 소위 인텔이라고 불리는 지식인 계층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장 경성제국대학이나 일본 대학 등을 통해 양성된 조선인 인텔이 400여 명 중 북한 대학에 있던 사람은 고작 10여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어쨌든 지식인층으로는 남한에 확실히 우위했다고 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1946년 7월 말 김일성이 충직한 노동당원들에게 남한 인텔리 등 상당수를 월북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내에서 내로라 하던 학자들 상당수가
북한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내린 명령은 남조선에 나가 그곳 인텔리에게 국제조선에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인텔리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 주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해주고 앞으로 종합대학이 창립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인재를 확보하라고 하였습니다. 남한의 인텔리들은 경성제국대학을 개편시킨 경성대학과 서울시내 여러 전문학교들을 통합시켜서 서울대학교를 만들려 했던 미 군정의 국대안에 상당히 반발을 하자 북한은 이 틈을 노렸습니다. 지지인들의 저항에도 미 군정은 국대안을 밀어붙여 여러 전문학교를 서울대학교라는 이름하에 통합시키고 이에 반발한 지식인들 상당수는 이에 반발하여 심정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넘어간 학자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들만 해도 역사학자 김석형, 역사학자 박시형, 경제학자 김광진, 경제학자 노태숙, 물리학자 도상록, 금속공학자 강영창, 농학자 개응상 등이 있었습니다. 김택원과 이준하 교수는 교육학을 가르쳤고 이본영 교수는 심리학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근대 과학 이론을 체득한 민족 간부 양성을 설립 목적 취지로 1946년 10월 1일 개교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로 나뉜 14개 학부에 모두 50여 개의 학과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여 1946년에 북조선 김일성대학이 개교했고 초대 총장에는 연안파를 이끌던 국어학자 김두봉이 취임했습니다. 이 외에도 백남은 역사학자, 이만규 교육학자, 홍기문 국어학자, 신남철 철학자 등의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월북했고 6.25 때 이승기, 손진태 등의 학자들이 추가로 월북하거나 납북되어 북한의 지식인층을 이루게 되었고 6.25 직후 상황에서는 북한 인텔리가 남한에 그것을 압도하는 역전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공학부 교수 이환희는 경성대학에 사표를 낸 후 월북하여 1946년 김일성대학 교수로 임명되었는데 그 후 직접 어선을 타고 다른 학부의 교수와 그 가정을 북송시키려다 경찰에 잡히기까지 했었습니다. 월북도 남한보다 2, 3배는 많이 주라는 김일성 주시가 있었습니다만 북으로 간 교수들은 뒤에 후회하는 교수들이 중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6.25 이후 점차 김일성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 숙청되면서 자치를 감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독재 왕국이 되겠다고 깨달은 후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1947년에 월북한 철학자 심남철은 2차례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출세했었습니다. 1958년에 자유주의자로 몰려 숙청, 다른 몇몇 학자들도 이런 비극적인 전철을 밟게 된 것입니다. 국립대 참여 거부 운동을 주도한 경성전문대학교 교수 박시영과 경석서범대학 교수 김석형은 교수 226명의 사퇴 의사를 받아내 미 군정을 위협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그 후 그들이 월북해 김일성대학 종합대학 교수로 임명돼 제출한 이력서에는 조선공산당 프락스라는 당당한 경력이 기술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1950년 전쟁 때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월북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이들 외에 김택원, 이준하, 이본영 교수들이 월북 김일성대학 교수를 하다 대부분 숙청되었습니다. 결국 김일성대학은 초창기에 서울대학 교수들이 기본이 되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